한 집서 30년 산 게 죄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층과 사정상 집을 직접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노후와 삶의 터전을 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3,3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진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금이 얼마나 오르느냐만이 아닙니다. 왜 정부가 1주택자까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될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입니다. 현재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같은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면 내년 보유세가 약 2,764만원이지만 전월세를 주고 직접 살지 않으면 약 3,318만원으로 554만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커집니다. 비거주라고 해서 모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가족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집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 집을 전세로 주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것이 왜 징벌적 과세 대상이냐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정책 취지는 분명합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가구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가진 은퇴자들은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됩니다. 시가 50억 원 수준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고령자의 경우 실거주하더라도 종부세가 올해 454만원에서 내년 615만원, 2028년 이후에는 979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집값은 높지만 현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주택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납부 능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별도의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5억 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특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수도권 주택을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까지 노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거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집이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병원, 가족, 친구, 생활권이 연결된 삶의 기반이라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정책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합니다. 실거주 중심 과세에는 공감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공제 한도를 줄이고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방식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까지 비거주자로 분류하면 조세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외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느냐입니다. 정부가 큰 틀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보완책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고령자 공제의 상한을 두는 방안 역시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세 부담 상한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27일 차관회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나온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완화와 과세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정론이 나오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집값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집이 투자 자산인지 삶의 터전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고령층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외 요건이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반발의 크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에게 납부 유예만 적용할지 감면까지 확대할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이 공정한지, 아니면 주거 현실과 소득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공정한지 결국 국회 논의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시장에도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면 일부 보유자들이 임대 유지와 매도 가운데 선택을 고민하게 되고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자 공제가 확대되면 실제 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나 거래량의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법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느냐입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어떤 예외가 추가되는지, 국회에서 고령층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세제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